정말 10점 만점에 12점은 줄 수 있을 만큼 읽는 재미가 끝내주는 소설이라고. 그 여운과 감동이. 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최근에 나온 소설 3권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아주 자극적인 범죄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스테리 스릴러,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어떤 소설들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간호사 출신 작가 페트라 펠리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여운과 감동이 정말 오래 남았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이 소설의 줄거리를 아주 짧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15살 소녀 린다입니다. 린다에게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케빈이라는 동갑내기 남사친이었고요. 또 한 명은 젊은 시절 수영장의 안전 요원이었지만 이제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노인 후베르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린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의 어떤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린다는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그 후베르트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린다는 개인의 삶 그리고 타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린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스포가 될 만한 내용은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올 소설들도 마찬가지로 스포가 될 내용은 전혀 넣지 않았으니까 안심하고 영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정말 무해한 소설 그리고 청정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는 내내 아름답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자연 환경이 떠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폭풍우가 치는 듯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초반부의 그 평화로움이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에 맞는 전달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소설들은 막 커다란 스피커에서 굉음을 울리듯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더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소설은 귓속말 하듯이 정말 나긋나긋하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이 말할 때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그런 소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정확하게 후자에 속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읽는 내내 되게 차분하면서도 감동을 2배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어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책이 그렇게 서서히 물들어가기에 정말 좋은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소설의 특성이라고 할게요. 이 소설의 특성 하나를 말씀드리면, 좀 재미와 자극, 흥미 위주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이 조금은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면 약간 되게 맛있는 닭가슴살 같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찾는 분들, 그걸 먹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맛인데, 닭가슴살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그런 맛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소설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느긋하게,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조용하고 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소설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 정말 좋은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소설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절창이라는 소설인데요. 제가 정말 아쉽게도 이 구병모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은 읽어보지 못했고, 이게 첫 소설인데, 보니까 오늘의 작가상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 받으신 걸로 봐서는 되게 훌륭한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 대한 줄거리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소설은 한 중년 여성의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성은 어떤 대저택에 가정교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그곳에서 표면적으로는 요식업체의 대표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사람 가슴을 칼로 그어버리는 문오원이란 남성, 그리고
아가씨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상처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이 중년 여성은 그날 문오원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짧은 대담을 통해서 가정교사로 낙점받게 되고요. 그렇게 문오원, 아가씨 그리고 이 중년 여성 셋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일단 매우 흥미로운 소재가 나오죠. 상대방 상처에 손을 갖다 대면 그 상대방의 기억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아가씨. 근데 아마 예전에 만화책 좋아하신 분들은 미스테리 탐정 에지라는 만화 아실 거예요. 상대방과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코메트리였나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것과 되게 비슷한 소재를 가진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이 흥미로운 소재에만 매몰되는 소설은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 등장하는 그 3명의 등장인물, 그 등장인물들의 내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각 인물들의 내면을 정말 섬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힘이 되게 엄청나서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소설에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반전인데 그 반전도 되게 놀랄만한 것이어서 이야기 자체의 재미도 꽤나 컸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 소설 3권 중에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완독은 가장 늦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 읽다가 조금 덮어놨다가 다른 책 다 읽고 이 책을 마지막에 완독을 했다는 건데요. 그랬던 이유는 한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반에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보기 힘들 정도로 긴 문장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장은 한 페이지의 절반 정도가 하나의 문장으로 된 그런 문장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설의 초반은 이 소설의 독자들이 완벽하게 빠져들거나 몰입하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늘어지고 조금 루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초반에 되게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한자어가 나오다 보니까 읽으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점들이 이 소설의 초반부에 조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의 초반부를 읽는데 고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초반부를 넘어서니까 아주 흡입력 있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완독하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7번째는 내가 아니다 라는 소설인데요. 뉴질랜드의 정말 유명한 범죄 소설 작가 폴 클리브라는 사람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이 소설이 출간됐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한 소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조라는 남자인데 아주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입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청소부로 일했는데요. 그곳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척 연기를 하면서 경찰서 내부에 있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사건이 자신의 범행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조는 그 사건의 진범을 직접 찾아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범행을 뒤집어 씌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포가 될 만한 내용을 다 빼다 보니까 정말 간략해졌는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정말 읽는 재미가 끝내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와 진짜 막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소설의 진짜 재미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깊이, 의미, 교훈 뭐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재미, 순수 재미로만 따지면 정말 10점 만점에 12점은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을 한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읽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완독을 끝내버린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이제 음식에다가 비유를 해보면은 매운 닭발을 불닭 볶음면에 싸서 먹은 다음에 데킬라로 입가심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런 소설이었어요.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잔혹하고 끔찍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도 책을 보다가 좀 너무 막
잔혹하고 막 너무 소름 돋아서 못 보겠다 잠깐 한 5초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책을 읽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범죄물,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잔혹하고 잔인한 묘사에 그렇게까지 큰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소설을 재미없게 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도 약간 약한 고리가 있었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후반부가 조금 허약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사실 마무리가 나빴다는 건 절대 아닌데 초반부와 중반부의 임팩트가 워낙 강력했고 워낙 흥미롭다 보니까 후반부가 조금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읽었던 세 권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었던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다음에 이 소설만 딱 따로 뽑아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재미있는 소설의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근에 발간된 책 3권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어떤 책이 제일 재밌다, 제일 재미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각기 다른 매력이 충만했던 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소개를 통해서 이 3권 중에 이 책은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